저희는 네이버 대행사입니다. 지금 컴퓨터에서 부산 정밀과 검색하시면 메뉴에 광고 보이시죠? 원장님 병원을 여기에 저희가 노출시켜 드릴게요. 원래 월마다 40만 원인데 5년 계약하시면 저희가 한 달에 10만 원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개원을 하신 원장님들이라면 하루에 이런 전화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받으셨을 거예요. 네이버든 어디든 개원을 하고 지도가 등록이 되면 기가 막히게 알고 이런 전화들이 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발 이런 전화에 속지 마세요. 네이버에서는 절대 광고하라고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아도 광고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전화로 영업하는 직원들까지 둬서 네이버가 절대 영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받는 전화 속에 네이버입니다는 진짜 네이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대행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간 계약이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원장님들께서 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느끼시고 그냥 덜컥 계약을 하시는데요. 계약을 하고 나서 한 2, 3개월이 지나면 아차 싶으십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 이유는 계약이 우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요. 이렇게 영업을 한 대행사들은 첫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밀착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서서히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찌어찌 연락이 돼서 광고를 그만하고 싶다, 환불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라면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병원을 개원하는 원장님들은 사실 마케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기 업체들한테 아주 쉬운 미끼입니다. 이런 사기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속고 속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개원을 했으니 이 매출에 대한 압박이 좀 오실 거예요. 이 매출 압박 때문에 가능한 저렴하게 지출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원장님의 욕구. 두 번째는 원장님께서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이 두 가지가 원장님들이 알면서도 순간 금액이 혹해서 사기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개원하기 전에 미리 마케팅을 좀 공부를 한다면 적어도 이런 사기업체한테 당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께서 병원 개원을 하고 마케팅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시간을 내셔서 마케팅 관련 영상 한 5개 정도만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어떤 책이 좋은지 원장님들께서 종종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데요. 그럴 때는 대표님의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현재 전국에 450여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청년다방의 본사인 환경기획의 CM으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는 마케팅의 6원칙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표님의 책을 읽고 약사이셨던 분이 마케터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고객사 원장님들 중에 대표님의 책을 읽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시거나 또 그 외에 많은 1인 기업과 사장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내용 먼저 들려드리고 병원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을 했는데 개원 컨설팅을 좀 받아갖고 오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온라인 마케팅하는 업체가 그냥 제가 선택할 옵션이 없이 그냥 껴서 들어왔었고 그때 한 1년 가까이 진행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별로여갖고 그 뒤로는 그냥 제가 이제 직접 쓰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직원한테 부탁해서 좀 하다가 지금은 안 한 지는 좀 됐거든요. 그 블로그 관리를 대행사에서 진행하셨을 때 혹시 거기서 뭐 키워드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장님과 상의가 되고 진행이 되셨을까요? 따로 키워드 노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글 올라오는 것도 그냥 주제만 간단하게 제가 선정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애드리절트에다 문의해 주시는 분의 한 80% 정도가 거의 다른 대행사를 한두 번은 거치고 오신 분들이신데요. 여기 원장님께서는 크게 3가지의 아쉬운 점이 있었죠.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전혀 상의가 없었고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상의를 한 적이 없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나빴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병원 마케팅에는 중요한 게 딱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첫 번째가 키워드, 두 번째는 이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 세 번째는 이 1번, 2번의 키워드와 컨텐츠가 잘 노출이 되는 것.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병원 블로그 마케팅을 좀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키워드는 생각보다 원장님들이 많이 그거 네이버
스마트 검색 광고 가서 관련된 거 뽑으면 나도 수백 개 뽑을 수 있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블로그마다 힘이 달라요. 요거는 저희 유튜브에 최적화 블로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잠깐 보고 오시면 좀 이해가 쉬우신데, 블로그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뭘 써도 노출이 좀 잘 되는 최적화 블로그,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일반 블로그, 그리고 요 사이에 대행사들 사이에서는 준최적화 블로그, 뭐 신최적화 블로그 이런 단어들로 설명을 하는 이제 중간급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원장님이 갖고 계신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만 하면 다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쓰면 생각보다 노출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뽑는다는 거는 진짜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내 블로그로 잘 뜰 수 있는지를 확인한 그 키워드들을 잘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뽑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행사의 노하우인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검색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글을 쓸 블로그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키워드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다른 경쟁 병원들이 어떤 식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첫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 이제 컨텐츠가 중요한데, 환자가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안에 있는 컨텐츠가 내용이 이제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 병원에 대한 장점만 쭉 나열되어 있고,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닌데, 그럼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럼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실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뭐 힘들게 대행사한테 돈을 투자를 해서 노출을 시켰지만 환자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컨텐츠거든요. 오늘은 최근에 좀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김구한 팀장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광고 대행사한테 피해를 본 그 사례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음한 그 파일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원장님 블로그 방문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거는 또 제가 네. 또 개인적으로 또 작업을 했습니다. 아, 따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뭐 블로그 뭐지? 그 약간 업체에서 네네. 조회수를 올린다고 해야 되나? 아, 일단 그거를 뭐 한 달 정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한 달 해보고 이게 네. 한 달 해본 다음에 이 블로그로 인한 네네. 그 조회수 증가가 몇 시간에 유입이 되는 건가 한번 보려고. 근데 안 되시지 않으셨어요? 안 되죠. 제가 왜 이상하다고 느꼈냐면, 예, 예.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블로그를 볼 때 네. 우선 첫 번째 방문자를 보고 그다음에 노출을 봐요. 예, 예, 예. 근데 방문자가 엄청 많은데 네. 검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선 여기까지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설명해드리면, 우선 병원 마케팅을 하고 싶으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뭐 하루에 100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1000명 들어오는구나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키워드로 이 블로그에 1000명씩이나 들어올까 했는데, 그 블로그에 20개 정도의 글이 있었는데 다 검색해봤는데 다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작업이죠. 그렇죠. 네. 의미도 없고, 저는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죠. 혹시나 해서 이제 원장한테 여쭤봤더니 그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써봤다. 이걸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쁘게 말하면 사기잖아요. 사기라기보다 좀 원장님을 속인 거죠. 이런 사례가 좀 많죠, 근데. 그쵸. 저희가 뭐 정확하게 파악을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이런 원장님 같은 경우처럼 분명 뭔가 이 수치의 중요성을 뭔가 얘기를 하면서 수치가 높아야 병원에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근거가 너무 많이 부족하죠. 수치가 높다라는 게 사실상 그 찐 트래픽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니까 정말 무의미한 작업이죠. 맞아요. 저희도 병원 원장님들이 블로그 방문자 수에 좀 집착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블로그 하루 방문자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원장님 기준은 1000 이상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100명 미만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방문자가 환자가 내원하는 그 결정적인 숫자라고 하면 네.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이 방문자를 뭐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저희 뭐 옛날에 원장님들이 이 방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먼저 이 숫자를 사실 올리려면 저희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왜냐면 진짜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문자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맞습니다. 해봤자 좋은 거는 사실 저희거든요. 보고하기가 좋잖아. 저 보고하기가 너무 편하죠. 네. 원장님 하루에 막 1000명씩 들어옵니다. 근데 매출이 왜 안 나지? 그러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면 이거 병원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 숫자에 집착을 하기보단 지금 우리 병원의 키워드가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고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으니 이 정도의 방문자 수나 조회수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이 블로그 방문자에 집착을 하게 되시면 이런 사기를 치는 대행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아까 녹취를 드렸던 원장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쓴다는 걸 알고 진행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장님들은 나는 이 블로그 방문자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하면 프로그램으로 돌리지만 원장님들은 글이 잘 노출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에 어떻게 노출이 돼서 방문자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장님들이 사실 이 프로그램이 얼마의 비용을 내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출이 생기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이 블로그 방문자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든 이 숫자로 인해서 전화는 아마 한 명도 안 됐을 거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전체 키워드 리스트의 노출도를 매일매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주에 환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서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그 주의 노출도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던 주차와 좀 떨어졌던 주차를 이렇게 양쪽에 띄워놓고 키워드의 노출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됐을 때에 예를 들면 A, B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잘 오지 않으셨던 그 주에 이 키워드의 노출이 여기는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키워드가 떴을 때 뭔가 환자분들이 많이 왔으니 이게 주요 키워드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주요 키워드를 체크를 해서 노출도를 좀 더 이렇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노출을 체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2번씩만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사실 원장님들도 몰라요. 이게 뭐 단순히 키워드 조회수가 많으면 우리 병원에 많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 전환을 시키는 키워드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원장님들 생각보다 그 우리 병원은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돼야지 환자가 오지? 라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키워드는 조회수가 많으니까 이걸 띄워놓으면 많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 저 하다 보면 진짜 조회수가 여기에서 환자가 온다 이런 키워드 좀 많죠? 네, 맞아요. 덧붙이면 그 원장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보통 위치하신 지역 플러스 분과 키워드거든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가장 그 자기가 위치한 그 지역이니까. 근데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주요 키워드의 노출을 관리를 잘 되는데 뭔가 내원이 안 된다? 그럼 키워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키워드마다 좀 다른 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키워드들이 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맡고 있는 정형외과 쪽이 위치하신 지역 키워드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쪽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한다기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이 높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키워드의 노출을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위치하신 지역이 아닌 다른 키워드에서 오히려 유입이 됐었던 걸로 파악이 됐어서 이런 다양한 경우. 그래서 물론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키워드의 노출을 유지를 해달라. 저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원장님께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니까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키워드와 저희가 뭔가 분석을 통해서 드리는 키워드도 같이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네. 그럼 원장님 더 이상 그 방문자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얼마큼 우리 병원이 잘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고 우리 병원에 전환시킨 키워드가 뭔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만약에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광고 회사를 문의하셨을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에 방문자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도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하시면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걸으시고 근데 원장님 그 방문자가 병원 내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실질적인 문제 해결법을 얘기해주는 광고 회사라면 저희는 좀 고려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원장님들이 좀 사기를 덜 당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런 영상 준비했으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더 없이 병원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원을 하기 전에 병원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개원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개원을 한 후부터 광고를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미리미리 알려둬야 개원을 하고 난 후에도 병원을 운영하고 이러는데 훨씬 수월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개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비의식적 고려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병원들에 비해서는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원을 하기 전부터 병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도 등록이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플레이스 탭에 저희 업체를 등록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아무리 광고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진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장 저희는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개원병원일수록 특히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 등록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어떤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개설필증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이 개원을 하면 개설 필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좀 늦게 나올 경우에는 개원한 후에 플레이스가 등록되는 경우도 많고 1일에서 한 7일 정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은 7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조금 막기 위해서는 네이버 신청을 미리미리 좀 해두고 다른 어떤 포털 사이트의 지도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앱 같은 데 등록을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 기본적인 세팅을 해두는 건데요. 저희가 개원이 원장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개원을 한 후에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되게 한참 걸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딱 검색을 했을 때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끔 블로그 같은 데다가 미리 정보를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뭐 진료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좋고 오시는 길 같은 것도 미리 안내해두면 좋겠죠? 사실 개원이 원장님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 실력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존 원장님들 어떤 경력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실력을 어필할 수가 있는데 개원이 원장님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리적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강점이 될 수는 있지만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들을 위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원 문을 열면서 다짐하는 어떤 포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존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는 다르게 열정이 조금 남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강조를 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보기에도 아 진짜 여기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개원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병원에 있었던 오너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내 철학대로 진료를 보고 나의 어떤 마음이나 환자들에 대한 진심을 다해서 환자들의 그 이전 병원에서 해결해주지 못했던 니즈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직원 채용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셨던 원장님들은 이 영상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채용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던 저희 토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퍼가 이제 채용이 잘 안 돼서 정말 힘들어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먼저 얘기해주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진짜 일부러 안 뽑아주시는 줄 알고 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사정이 있던 거긴 했는데 진짜 그때 시기적으로 제가 컨설팅 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저랑 애니랑 둘이서 이제 한 3-4명 하던 업무를 쳐야 됐기 때문에 그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채용이 안 됐었어요. 근 7개월? 네. 거의 한 7-8개월 동안 3-4명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완전 과부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너무 좋죠. 오늘도 들어왔는데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채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네. 무조건 사람만 뽑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었을 텐데 특히 어떤 부분이 조금 좋았어요? 저는 일단 좋은 게 하나의 목표를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르게 생각하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저랑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표에 대한 이제 행동이고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든 업무적으로든 다 약간 원활하게 풀리는 느낌?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토퍼가 회식 때였나 얘기했던 게 이제 좀 회사다운 것 같다. 회사가 이제 굴러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이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방향을 이제 똑바로 세워준 것과 동시에 직원들이 비전이나 사명에 대해서 기댈 수 있다 해야 되나? 저희가 솔직히 한 명 한 명 다 사명이나 이런 걸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회사에서 사명과 비전을 세워주니까 방향 설정도 되면서 동시에 약간 의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심적으로 좀 편안해지면서 할 게 딱딱 보이니까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사명이랑 비전 없을 때 어떻게 이랬어요? 진짜 그때는 기계적인 느낌? 글 쓰고 글 업로드하고 자발적인 자세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받기 위해서 다니는 회사? 이 느낌이 좀 많이 강했죠. 근데 이 사명이랑 비전이라는 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나는 그냥 월급만 받고 다니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토퍼는 어땠어요? 저도 이게 좀 걱정됐긴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전 상관없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명이랑 이런 걸 세울 때 다 같이 세웠기 때문에 100% 자기 의견이 들어가진 않았어도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조율해 나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채용 공고를 보시면 저희의 사명과 비전과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정말 도전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만 오세요. 막 이런 내용들의 채용 공고를 냈었는데 그 뒤로 확실히 좀 좋은 직원들이 많이 뽑혔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저희가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원장님들이 개원을 앞두고 병원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직원을 잘못 뽑았을 때 그 힘듦을 원장님들이 이제 아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직원들을 뽑을까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병원 자체에 이런 사명과 비전이 갖춰져 있어야 같은 꿈을 이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사명, 비전, 뭔가 되게 단어 자체가 크고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거를 시작을 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라는 궁금증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거창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병원의 목표가 대부분 원장님 목표랑 거의 비슷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일하겠다, 어떻게 진료를 보겠다, 어떻게 환자를 대하겠다 이걸 먼저 세우시면 직원들 채용할 때나 교육할 때나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매출만 가지고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이제 이 매출을 떠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는지 이 고민을 좀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가치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시면 이제 거기에 맞는 직원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개원 후에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개원을 앞두는 원장님들은 시급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드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퍼가 이제 병원 마케팅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물론 저희 직원들은 사명과 비전을 세우고 되게 좋아진 거를 느꼈잖아요. 병원도 사명이 있는 병원 없는 병원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나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이게 진짜 저는 이걸 하고 나서 컨설팅이랑 마케팅이랑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병원이 사명이 있다 하면 사명에 대한 내부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그 분위기로 인해서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문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마케팅이죠. 환자들한테 보여지는 것.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로 쓸 때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 때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까 더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들이 뭔가 방향을 결정할 게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병원의 사명과 비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큰 차이는 물론 직원들의 채용도 너무 중요하고 광고를 하거나 이제 외적으로 우리 병원을 알릴 때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사명과 비전에 대한 관련된 영상은 기존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의 어떤 영상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보시는지
통계를 내봤는데 사명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은 상위 노출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 사명과 비전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그걸 한 번 더 강조시켜 드리기 위한 영상이고, 사실 마케팅을 아무리 잘하고 해도 조만간 곧 영상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내부적인 마케팅이 안 돼 있으면 왔던 환자도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사명과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개원을 앞두고 좀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과로 말하는 광고회사 에드리저트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의 전쟁터죠.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저희 회사의 메디컬 패키지라고 하는 병원 마케팅 전용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 상품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오면서 병원 마케팅은 조금 다른 마케팅들에 비해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반영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꼭 저희 상품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바꿔도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좀 들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병원에 대해서 만든 상품이지만 사실 변호사 아니면은 전문가 아니면 초고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가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런 말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의 메디컬 패키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본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보통 제가 이제 병원 원장님들 만나러 가보면 동일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원장님들은 제일 먼저 이제 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장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요. 나의 좋은 학벌 이런 것 쪽으로. 막상 병원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니면 또 얼마나 좋은 장비를 병원에 갖다 놨는지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치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병원 광고에 있어서는 두 번째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어떻게든 처음에 온 환자에 대해서 그 모든 치료 시스템이 좋아야지만 재구매가 일어나고 진짜 병원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신규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게. 자, 그거는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환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쉬워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병원을 선택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원장님들 생각이 이렇잖아요. 내가 좋은 기구를 갖다 놨다,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나의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내용만 잘 써놓으면 환자들이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얘기해 보면은 저쪽 병원은 진짜 저 실력도 없고 완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다, 마케팅 기술을 이용해서 갔다, 환자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치료는 그 원장님이 잘할지 모르지만 이제 아까 그렇게 욕했던 그 원장님이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그냥 사실 구별을 못하고 거기를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환자들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을 딱 방문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하는지 그 과정을 자기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내 증상에 대해서 환자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어지간히 참을 만한 고통이면 사실 병원 갈 수준이 아닐 테니까 검색도 안 하겠죠.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고통 훨씬 상회하면 사람들은 이거 내가 병원을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런 검색 과정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단계가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저리면, 허리 통증 때문에 다리가 저려,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예요. 아, 다리가 저려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 통증, 오른쪽 옆구리 통증, 뭐 이런 식으로 병명을 모르다 보니까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허리 디스크라는 걸 알게 되겠죠. 허리 디스크라는 걸 알게 되고, 뭐 허리 디스크인가 뭔가 정확하진 또 않잖아요. 허리 디스크도 종류가 많고, 뭐 허리 통증도 뭐 척추관 협착증인지 전방 전이증인지 뭐 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다양한 질병의 명들이 있다고 했을 때, 명칭들이 있다고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그건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 디스크인가? 아니면 이게 뭐 척추관 협착증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 꼭 병원을 가지 않고 낫는 방법은 없을까? 검색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 허리 디스크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걸 막 검색하겠죠. 그렇게 검색하면서 최종적으로 아, 나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줬다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보여줬다든지 가고 싶게 만든 어떤 요소가 있었다든지 또 되게 좋은 부분이 노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사실 매력을 느껴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임플란트에 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당일 임플란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당일 임플란트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모든 환자에게 다 당일 임플란트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구가 사실 무의식 중에는 더 신뢰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증상에 관련된 다양한 검색을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매력을 잘 어필한 병원에 내 마음이 좀 동하게 만든 병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병원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해당 병원에 대한 뭐 후기 같은 것들도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점을 먼저 검색해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늘 수술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면 잘못된다는 걸 잘 아는데 그랬을 때는 그런 부작용 같은 거, 그 병원에 대해서 안 좋은 후기 같은 것들은 없는지를 좀 철저하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 과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 일단 내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뭘 모르다 보니까 되게 크게 검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어려운 말씀이라 대표 키워드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표 키워드라는 거, 세부 키워드라는 거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것들은 그 허리 질병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잖아요. 허리 통증 뭐 이런 것들은. 근데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뭐 이런 것들은 세부 키워드라는 거죠.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방법 그렇게 했는데 뭐 도수 치료가 있고 아니면 또 운동 치료법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허리 디스크 운동요법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키워드가 그런 것들은 허리 디스크에서 파생된 세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론 대표 키워드를 장악한다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를 딱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병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겠죠. 허리 디스크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니즈가 발생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많은 유입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 바로 병원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허리 디스크가 뭐 ABC라는 병원이 딱 떴다고 했을 때 좀 대충 글 하나 딱 보고는 나 바로 이 병원 가야 되겠다 하면서 결정한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어로 계속 넘어갑니다. 세부 키워드를. 뭐 아까 운동요법까지 비수술적 치료까지 막 다 갔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뭐 수술을 선택할 텐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세부 키워드들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이 세부 키워드, 즉 자, 병원 선택 단계에 있는 이 세부 키워드부터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블로그 글 같은 걸 쓸 때 이런 세부 키워드에서 먼저 떠 있는 상태에서 점점 대표 키워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대표 키워드가 유입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올 그 환자들은 세부 키워드에서 훨씬 결정되는 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대표 키워드는 하나도 없이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처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막 무한으로 광고비를 쏟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 키워드는 광고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세부 키워드는 그에 비해서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먼저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 좀 많이 만족할 만큼 깔린 상태에서 대표 키워드로 넘어간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 작업을 하는지 사실 저희 메디컬 패키지에 이 원리가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SEO라고 해서 뭐 Search Engine 어쩌고저쩌고 Optimized인가 뭐 이런 말의 약자인데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원래 바이럴 마케팅이란 그 뜻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엔진이란 게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다음이잖아요. 참고로 다음은 네이트와 동일한 검색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카카오톡에 샵 검색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동일한 다음의 검색 엔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은 동일한 검색 엔진이고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사실 네이버만큼은 안 되죠. 이것이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제일 먼저 블로그를 세팅을 해요.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들 하시는데 블로그 마케팅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일단 키워드를 잘 뽑고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를 잘 만들며 그리고 그 키워드에 아까 지금 뽑았던 그 키워드에 결국은 잘 노출시켜야 그게 블로그 마케팅을 성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노출시키는 부분이 어려워요. 잘 노출시키려면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블로그, 지수 높은 블로그를 병원의 브랜드로 씌워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어쨌든 블로그 제작을 하고 그리고 목표 키워드를 뽑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실제로 포스팅을 하고 노출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블로그 제작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뭐 디자인인 부분은 그냥 뭐 만들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요새 병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뭐 이런 것까지도 한다는 거고요. 이것보단 이게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 세팅하는 거는 사실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잘 뜨는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노출이 잘 되니까. 이제 또 그 병원에 어울리는 유의미한 키워드를 잘 뽑아서 선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센 키워드를 뽑으면 당연히 뜨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런 키워드는 뜨기도 힘들 뿐더러 떴다 해도 막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높고 병원의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투입할 수 있는 블로그 수량을 결정한 다음에 또 저희 작업량에 맞춘 키워드 리스트를 잘 뽑는 거죠. 어쨌든 키워드와 그 주제는 병원하고 소통해 가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내원 환자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키워드를 최종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별로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포스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자 중심의 컨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요즘 하고 있는 그 프리미엄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왜 블로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홍보성 컨텐츠가 있고 두 번째는 정보성 컨텐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후기성 컨텐츠가 있는데 병원은 이 후기성 컨텐츠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뭐 그것도 무시하고도 후기성 컨텐츠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뭐 크게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의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뭐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보성 컨텐츠와 정보성 컨텐츠가 있다고 했을 때 둘의 차이가 뭐냐면 홍보성 컨텐츠는 그냥 저 잘해요,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내용 있잖아요. 저희는 뭐 어떤 시스템으로 진료합니다, 어떤 제품을 씁니다, 어떤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대학을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냥 그야말로 홍보하는 내용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정보성 컨텐츠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보성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정보를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에 가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맨날 계속 가스 차가지고 헛배가 불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 홍보가 아니라 그냥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살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워 컨텐츠랑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환자 중심의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고 이것만 하는 것보다 사실 아까 그 홍보성 컨텐츠를 뭐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자들은 자기가 막 많은 서치를 통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미 그 파악이 된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병원 원장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다고. 그만큼 정보 검색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정보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보성 콘텐츠로 대놓고 그냥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저는 두 가지가 병행돼서 뜨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컨텐츠를 썼잖아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예요. 물론 지금 검색 엔진에서는 가장 강력한 화력을 발휘해 주는 곳이 네이버 블로그가 맞습니다만 그것만 보고 환자들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 뭐 점유도라고 해야 되나? 사용자 점유도를 보면은 네이버가 한 70% 되고 다음이 뭐 한 20% 되고 구글이 10% 된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데이터긴 했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고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 크게 봤을 때 한 70% 정도가 네이버인 것 같고요. 나머지 30%에서 그 다른 검색 엔진들이 나눠 먹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의외로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다음을 보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왜 아직도 다음 메일 쓰신 분들 많잖아요. 한 메일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뭐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음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다음에는 또 다음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만들어진 어떤 그 메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6개 채널로 쭈르륵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면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순위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려요. 그 다 뿌리고 나면 어쨌든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려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글만 써줘도 하나도 노출이 안 되면 그건 진짜 의미 없는 마케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을 되게 잘 쓰는 분인데 블로그 노출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옛날에 작가를 하셨던 분이나 글 쓰는 쪽으로 어쨌든 간에 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아는 지인 통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혹 근데 비용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블로그 자체만 보면 너무 글들이 좋은데 이상하게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결국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노출이 안 되는 마케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사람이 안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병원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세팅해두고 내가 정말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어도 환자들이 그걸 좋은지 모르면은 의미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노출을 열심히 해서 보고 드리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 분들이 계세요. 특정한 키워드별로 이렇게 막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얼마로 이렇게 보장해 왔었다. 근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저희는 좀 키워드 보장 형태를 좀 원한다 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 키워드를 잡으려면 최적화 블로그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최적화 블로그가 있어야 그런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최적화 블로그를 빌리려면 뭐 수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거 살 수도 없고 몇 개월 단위로 빌리는데 뭐 500만 원도 넘는 비용을 내고 6개월 빌리고 이런 식인데 그 비용을 받아서 대행사 입장에서도 하나 블로그를 받아가지고 그 글들을 쓰다가 병원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썼던 글들도 다 날아가고 그 블로그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었으니까 또 교체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행사는 또 그 블로그 하나 더 사와야 돼. 그러니까 도저히 그 낮은 단가로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맺어가지고 블로그 안 죽고 살아가지고 계속 해왔으면 저가에 하셨을 수 있는데 새로 그 블로그가 죽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새롭게 최저가 블로그를 임대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많이 하다가 예전엔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최저가 블로그를 세팅해서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는 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특정한 메인 키워드를 보장하는 형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키워드 조회수가 뭐 5천짜리 나오는 메인 키워드 하나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00짜리 15개 잡으면 되지 않냐. 돌아가면서 동일하게 노출되는 건데 심지어 이거는 유입량만 많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대로 보면은 대표 키워드는 병원 선택 단계가 아니라 정보 취득의 단계인데 진짜 병원 선택 단계에 있는 세부 키워드를 더 많이 깔아서 비슷하게 진짜 노출만 맞출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발행했다라고 하는 콘텐츠 상세 URL도 보여드리고 오늘은 저희 회사의 왜 연장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연장률이 높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 회사는 광고를 좀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병원은
저희랑 진행한 지가 한 6, 7개월 정도 된 정형외과입니다. 이 표는 뭐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그 병원에 해당되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서 이 키워드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고 있는 레포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너무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객사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동안은 저희도 이걸 수작업으로 막 체크를 했었어요. 수작업으로 체크하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퇴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그냥 많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노출도를 보고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뽑아서 각각 얼마다라고 견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한 정형외과를 운영한다 그러면 성남 정형외과 월 보장해 주는데 뭐 70만 원, 성남 재활의학과 보장해 주는데 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매겨 가지고 통상 한 뭐 2, 300 정도로 견적을 짜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일단 그 병원에 가게 될 것 같은 키워드를 무작위로 막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진짜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기 직전에 그 세부 키워드들을 많이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면에서 그냥 노출 안 돼 있는 것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노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걸 비용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각각 하나의 키워드에 한 10만 원 정도만 쳐볼게요. 지금 이 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 77개의 키워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라고만 쳐도 770이에요. 한 15만 원 정도로 치면 그냥 바로 1000만 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희들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노출도가 점점 많이 깔리는데 이 결과표를 가지고 다른 데 대행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을 못 맞춰요. 심지어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요즘은 마케팅 공부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압도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는 압도적인 양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전화를 주세요. 근데 진짜 혼자 하셔야겠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분과 특성상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분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을 많이 해야 효과를 봅니다. 그럼 저희 보면 100몇 개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원장님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부 키워드 전략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최초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병원 관련된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는데 왜 환자가 없지? 해서 보니까 300개 키워드의 조회수를 다 합쳐봤어요. 그때 얼마가 나올게요. 이 원장님이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관리하는데 들였던 비용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2015년 한 요때쯤부터 병원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메인 키워드를 상위 노출 보장하는 형태가 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뭐 허리 디스크 검색했을 때 이 키워드가 항상 이제 상위권에서 노출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저희도 그런 니즈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위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회사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세부 키워드 전략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최초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는 그 세부 키워드라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대행사들이 이 세부 키워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세부 키워드 전략을 쓰는 이유는 사실 전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 조회수가 많은 메인 키워드를 쓰면 당연히 좋죠.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만큼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원장님이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좀 한정적이고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부 키워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세부 키워드 전략은 사실 되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돼요. 저희가 얼마 전에 만난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 원장님이 저희의 이제 이 전략을 듣고 하신 말씀이 기존 대행사에서 나 키워드 이만큼 하고 있었다 하면서 보고서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장 정도 되는 분량의 보고서였는데 여기에 키워드가 한 300여 개 정도 있었어요. 이 키워드들이 대부분 다 노출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보고서만 봤을 때는 우리 병원 관련된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는데 왜 환자가 없지? 해서 보니까 300개 키워드의 조회수를 다 합쳐봤어요. 그때 얼마가 나올게요? 300개면 그래도 조회수 많이 넘는 데잖아요. 다
다 합쳐서 조회수가 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키워드 하나 정도의 조회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저희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3가지 기준에 맞는 키워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300개 넘는 키워드를 뽑았는데도 환자가 오지 않는 이유는 그 키워드의 조회수가 대부분 0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키워드가 300개가 되든 10,000개가 되든 사실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원장님이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관리하는데 들였던 비용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부 키워드는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그 3가지. 우선 우리 병원에 잘 맞는지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또 조회수가 있어야 되고, 노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에 딱 맞는 키워드를 많이 뽑아서 많이 노출을 시켜야 환자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메인 키워드는 하면 무조건 좋다. 예산이 많을 경우. 근데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세부 키워드를 하는 게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단 3가지 적합성, 조회수, 노출 가능성 이 3가지에 맞는 세부 키워드를 많이 뽑아서 노출시키시면 됩니다.